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파트 33번 정부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보조금. 자, 우리 이 정부보조금은요. 자, 일단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자, 이거 그냥 영업수익 보전 목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단체 같은 경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영리성을 띠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단체에서도 뭐 건물 임차료도 내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뭐 영업의 수익 같은 걸로 뭐 그러니까 일종의 기부를 받을 때 자산 수증이익 처리하죠. 그런 식으로 영업의 수익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반면에 이게 아니라 이게 자산 취득 조건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자산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자, 이거는 두 가지 경우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갚아야 되는 거,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해 볼게요. 그래서 상환 의무가 있다. 상환 의무가 있으면 갚아야 되죠. 차입금으로 처리하시고, 상환 의무가 없으면 정부 보조금인데 이 속성이 자산의 차감적 성격이에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예전에는 옛날에는 이거를 정부 보조금이라고 안 하고 국고 보조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고 보조금으로 쓰다가 정부 보조금으로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는데 좀 옛날 분들이 이걸 용어 바뀐 거를 그냥 잘 모르시고 인지를 안 하시고 그냥 뭐 국고 보조금 이렇게 막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정부 보조금이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볼게요. 자, 지금 4문제를 준비를 해봤는데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 보조금을 받아요. 자, 1번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자, 이걸 가지고 정부 보조금을 받은 걸로 자산을 취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자, 이거를 감가상각을 해요. 자, 3번에서는, 자, 감가상각을 하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정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지울게요. 자,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먼저 1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정부 보조금 4천만 원을 받아서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자, 차변의 보통예금 4천만 원. 차변의 보통예금 4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은 자, 절반은 자, 5년 후에 갚아야 돼요. 자, 5년 후에 갚아야 된다. 자, 이거 5년이니까 장기 차입금 2천만 원. 장기 차입금 2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정부 보조금. 자, 정부 보조금인데 이거 속성이 예금의 차감 성격으로 봐야겠네요. 예금의 차감 성격으로 정부 보조금 2천만 원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2번 보도록 하시죠. 2번. 기계장치를 4천만 원에 취득하였다. 자, 기계장치를 자, 4천만 원에 취득하였다. 대금은 전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으며 자,
자, 기계장치를 4천만 원 주고 샀는데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해요. 자, 보통예금은 4천만 원.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2천만 원이 정부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앞에서 예금의 차감 성격으로 정부 보조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계장치의 차감 성격으로 정부 보조금을 바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자, 이거 사용이 좀 제한되어 있는 예금인데 원하는 용도로 사용했으니까 요거 사용 제한 풀어줘야 되죠. 그 대신에 차변만 딱 정부 보조금 쓰고 끝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금의 차감 성격으로 자, 정부 보조금을 2천만 원 딱 쓰고 끝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차변 대변 합계가 안 맞죠. 그러니까 대변에 정부 보조금 자, 대변의 정부 보조금 이번에는 기계장치의 차감 성격으로 기계의 차감 성격으로 정부 보조금을 2천만 원에 이렇게 써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3번. 자, 감가상각을 합니다. 감가상각을 하는데 관련 자산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하고 내용이 나오네요. 자, 3번. 자, 취득원가가 4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정부 보조금이 2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얘를 5년 동안 상각을 합니다. 자, 이거를 좀 구성을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요. 자, 뭐 잔존가치 없음이네. 자, 그럼 4천만 원 주고 샀는데 순수하게 내가 돈 주고 산 거 2천만이죠. 그리고 정부 보조금으로 산 게 여기에서 2천만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5년 동안 이제 상각할 거예요. 자, 1년, 2, 3, 4, 5년. 자, 그러면 이때 1년에 그럼 4천만 원의 5분의 1, 800만 원을 상각을 해야 되는데요. 내 돈 주고 산 거하고 정부 보조금 들어간 게 비율이 1대1이죠. 자, 따져보자면 400만, 400만 요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분계를 적어 볼게요. 자, 차변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뭐 4천만 원에 대해서 5분의 1, 800만 원 자, 차변에 감가상각비 80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800만 원. 자, 이거 4천만 원을 5년간 상각하면 줄여서 쓸게요. 감가상각 누계 800만 원 이렇게 썼다가 자, 이렇게 쓰셨다가요. 그 다음에 이거 반대로 이제 뒤집어 줍니다. 정부 보조금이 2천만 원 있죠. 2천만 원을 5년 동안 상각한다면 400만 원을 취소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차변에 정부 보조금 400만 원, 물론 시설장치의 차감 성격이겠죠. 대변의 감가상각비 취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감가상각비 차변에 400만 원만 남겠죠.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400만 원, 정부 보조금 40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800만 원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자, 문제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처분을 하는데 자, 이때 상황에서 자, 이 유형자산에 대한 내역들을 한번 볼게요. 자, 기계장치. 취득원가가 4천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 자, 정부 보조금 대변에
16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자산에 차감이니까 대변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자, 감가상각 누계액. 자, 이거 얼마 있어요? 800만 원 있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거를 없애주는데, 자, 대변에, 자, 이걸 처분할 때 대변에 기계장치 없어지겠죠. 자, 대변에 기계장치 없어지겠고, 차변의 정부보조금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할게요. 차변의 정부보조금 1600만 원. 그리고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800만 원.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800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대해서 현금 얼마 받아요? 현금 2천만 원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 계정 빼면은, 자, 4천만 원에서 1600만 원 빼고 800만 원 빼면 1600만 원 남아요. 1600만 원짜리를 2천만 원 받고 파는 거죠. 대변에 400만 원을 써줬을 때 차대변 합계가 같아져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400만 원. 자,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파트 3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외상매입금. 이제 자산이 끝나고 부채로 넘어갔는데 지금 강의를 제가 자르면 너무 짧죠? 10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자, 좀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파트 34번. 외상매입금. 자, 파트 34번 외상매입금이에요. 자, 1번. 상품을 500만 원의 외상으로 매입하고 운반비 10,000원이 별도로 발생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그러면 차변에, 자, 이거 부가치세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 상품만 쓸게요. 상품 501만 원이죠. 자, 이거 대변에 외상매입금 500만 원. 자, 500만 원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운반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죠. 현금 10,000원.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상품 10,000달러를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자, 매입 당시 1달러당 환율은 다음과 같다. 자, 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내용들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환율이 여러 개가 나오죠. 자, 이런 경우에는 기준 환율을 적용하세요. 그러면 자, 10,000달러 곱하기 자, 1,100원 하면 1,100만 원만큼 상품을 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차변에 상품 1,10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1,100만 원으로 적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도록 합시다. 3번. 외상매입금, 자, 10,000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1,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회수 시점에 1달러당 금액은 1,000원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외상매입금이 있는데, 자, 그럼 이걸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외상매입금이 없어지겠죠. 장부상에 있던 외상매입금 1,100만 원이 없어지고, 자, 대변에, 자, 여기에서,
1,000원이죠. 10,000원 곱하기 1,000원. 자, 그러면, 자, 이거를 현금으로 얼마 줘요? 현금 1,000만 원을 주고 갚죠. 현금 1,000만 원을 주고 갚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내가,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회수하였다죠? 현금으로 회수가 아니라 현금으로 상환으로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서 상환 시점의 환율이 이렇게 되겠고, 그럼 부채를 싸게 갚았죠. 외환 차익으로 적어보시죠. 외환 차익 100만 원. 저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외상매입금 1,000만 원을 상환을 하는데 그럼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600만 원만 지급했어요. 자, 차변에 자,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600만 원을 주고요. 나머지는 면제받아요. 채무 면제이익이 되죠. 자, 부채라는, 자, 이거 외상매입금이라는 채무를 면제받으니까 채무 면제이익으로, 자, 이렇게 써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5번. 외상매입금의 500만 원이 상환일자가 되었는데, 자, 만기 6개월인 차입금으로 전환하였다. 외상매입금을 없애고 이걸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줘라. 이런 뜻이죠. 자, 차변에 외상매입금, 부채의 감소, 외상매입금 500만 원. 자, 대변에, 자, 이거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야 되죠. 단기 차입금 500만 원. 이렇게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이번 강의에서는 파트 34번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거 좀 미안한 얘기지만 3번은 좀 문제하고 해답을 좀 고쳐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외상매입금이니까 회수하는 게 아니라, 회수가 아니라 상환이라고 말을 좀 바꿔주시고, 해답도 그러면 여기에 써져 있는 대로 해답 수정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얼마 안 남았죠. 반이 넘어갔죠. 자, 뒷부분은 금방금방 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뒤에 가면 나오는 게 뭐 증빙자료를 보고 처리하는 거, 페이지만 많이 차지하지 문제는 이제 어려운 거 거의 다 끝나가네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